폭발 사고로 여러 명이 파묻힌 일본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피해 현장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건물 벽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강철 골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천장은 죄다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고 주차장을 빼곡하게 채웠던 유리창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와르르 아래로 쏟아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더위에도 일찍부터 수색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구조대는 물론 자위대까지 투입해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자는 마음으로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곳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상점가는 평일인데도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영업을 멈춘다고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가게입니다. 이 건물 내부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직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을 보면 샴푸도 있고요. 미용 기기들도 보이는데 지진이 발생할 당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처 마을도 둘러봤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 피해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됐습니다. 불안감이 큰 걸까? 거리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昼に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行ってたので、はい、まあちょっと時間帯がずれてたら遭遇してた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はい。ちょっと不安じゃないですか。後でもうその似ているの地震が。そうですね。10年前は2日後にもう1回起きてるので、はい、だから明日どうかな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ね。한 주민을 만나 10년 전 구마모토에 큰 생채기를 낸 지진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일처럼 생생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0年前はもう民家だったから私のところは全壊だったんだから、もう屋根瓦もどんどんこの棟ね、棟なんかも全部落ちて、もうとてもじゃない。 구마모토에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귀를 찌르는 휴대전화 위험 경보 소리에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800건이나 폭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진안과의 거리는 300km 정도. 일본 도쿄보다 가까워 진동이 더 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 전달된 진도는 최고 3. 고층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히 느끼고 정지된 차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남해를 건너왔는데도 우리나라 고층 건물까지 크게 흔들린 원인은 먼 거리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동하는 저주파 지진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까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정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또 영남의 폭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진 여파로 대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온열 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진 관련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지진이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완전히 파열되지 않고 남아있던 단층 구간이 이번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수일간 비슷하거나
더 강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규모 7.1로 잠정 집계됐으며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정에서는 일본 지진 관측 등급상 최고 수준인 진도 7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2016년 구마모토 지진과 마찬가지로 육지 단층이 수평으로 끝나는 주향 이동형 지진으로 당시 지진을 일으킨 히나구 단층대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 지진 당시 완전히 파열되지 않았던 단층 구간이 이번에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인접한 후타가와 단층대와의 연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도 진도 7의 전진이 발생한 뒤 약 28시간 후 더 큰 본진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지진 역시 본진이 아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7 수준의 강한 흔들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지진 발생 후 2에서 3일은 대형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강진 발생 사흘째입니다. 이후 2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며 더 큰 지진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태웅 세종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번 지진 10년 전에 대지진이 났던 곳에서 또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히나구 단층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더라고요. 10년 전에 에너지 방출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왜 또 지진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히나구 단층은 80km 정도 길인데요. 네. 3등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10년 전의 지진은 맨 북쪽에 있는 3분의 1 가량의 지진이 그 깨졌는데 그게 한 전진을 일으켰어요. 그게 한 네. 규모 6.5에. 그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진 이후에 대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 히나구 단층 그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깨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농후하다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지진을 발생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추가 지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좀 대비를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이 히나구 단층 S등급 단층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활성 단층을 구분할 때 S 등급, A 등급 뭐 그 S 등급은 3%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이. A 등급은 0.1에서 3%. 뭐 하여튼 굉장히 낮은 그 가능성인데 예. 그 등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그 발생하지 않느냐. 오히려 낮은 데서 또 발생이 한 경우도 많아서 예. 그 임의적으로 그 확률 통계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외가 충분히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아무튼 그런 확률 통계상으로 S등급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매겨놨는데 이번에 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10년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규모 7.3의 더 큰 강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난 게 그 3등분한 거의 중간 부분입니다. 네. 그 바다 쪽에 그 거기는 아직 깨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한꺼번에 깨지면 뭐 8까지는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요번에 깨지지 않는 그 바다 쪽이 깨진다면 또 7급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이 계속 감지되고 있는데 좀 의아한 건 그 도쿄보다 우리나라에서 진동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진이 나면은 땅에 굉장히 많은 균열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그 균열을 지진파가 이렇게 전달해 갈 때 균열이 있는 데는 많이 감쇄를 해가지고 없어지고 그 지진이 안 난 데는 그냥 판판해가지고 지진파가 그대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예. 바로 그 한반도라든가 중국 대륙까지 그 지진이 거의 없는 데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일본에서의 진동이 오히려 도쿄보다 우리나라에 더 그 크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는 단단한 지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격이 곧바로 전달이 돼서 네, 오히려 도쿄보다도 충격이 더 많이 느껴졌다라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걱정되는 건 한반도의 어떤 지진 활동을 깨우는 계기가 될까-봐 이게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동일본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 곧바로 몇 년 후에 경주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웃에서 큰 지진 동이 발생하면 바로 그 한반도에 있는 활성 단추에 그 촉발돼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일본에서의 지진 활동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단층이 양산 단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그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 단층일까요? 그 위험도라고 하면은 뭐 일본의 그 이번 지진과 내와 같이 뭐 S등급 이런 식으로 매기면 상당히 낮은 등급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한 번 나면은 그 지난번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발생했듯이 그 무시할 수 없는 피해가 나니까 예의주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번에 느껴진 진동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에 있는 조명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지난 그 경주 지진처럼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내진 설계는 충분히 잘 되어 있는가 이 부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 학계에서 논란거리인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7급이 진도 7급의 지진이 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과거 그 경주 시대까지 올라가면은 1000년 전 기록에 보면은 7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하니까 자연은 모르는 거니까 항상 대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사도 하고 예. 연구도 하고 그런 노력은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에서 또 나오고 있는 우려는 그 계속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게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진이 어느 지역에 나면 이 이웃에 그 자극이 돼가지고 예. 촉발되는 거는 당연히 알려져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뭐 옆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지진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 보죠? 분명히 그런 그 자극은 있습니다. 예. 촉발돼가지고 동일본 대지진이 경주 지진을 일으켰듯이 예. 그러한 좀 세월을 두고 반드시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규모 5 이상의 내륙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 액상화, 이른바 유동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땅이 좀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은 현상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래 집안, 그러니까 연약 집안이죠. 예. 연약 집안에 지하수가 스며들어 가지고 그럼 지탱하던 힘이 현저히 약해지죠. 그러니까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 그 위에 있는 구조물이 그 침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 현상이 그 일본 같은 데는 흔히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포항 지진의 경우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뒤섞이면서 어떤 진흙같이 변하는 겁니까? 그렇죠. 마른 지하수 관여가 없을 때는 단단한 상태였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액체가 관여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 강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죠. 네. 자,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지금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을 보면서 우리도 더 대비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를 보면 지진이 난 데서 또 나고 반복적으로 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뭐 경주 지진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 지대 뭐 지진이 더 뭐 대비를 안 한다든지 할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 경주 지진
주변 일대 단층이 많습니다. 그 단층은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1분 만에 대책실을 바로 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들어오는 영상들 같은 걸 보면 시민들에게 계속 지진 경보가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서둘러야겠습니까? 계속 우리나라도 그 지진에 대한 노력은 해왔습니다. 기상청에서 지진이 나면은 일반 스마트폰으로 지진을 알리다든가 그런 1분 내로 단축한다든가 그러한 노력은 아마 일본을 더 앞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진 설계도 조금 더 세부 사항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붕괴가 된 쇼핑몰도 보면 건물 자체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안에서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앞으로 내진 설계를 할 때 무너지는 것 말고도 가스 누출이라든지 전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본의 다중시설에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난 거는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진 자체는 그렇게 내진 구조는 잘 돼 있는데 이 2차적인 가스 누출 폭발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누출에 대한 경고 장치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조사가 밝혀지고 그러면은 사전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진으로 인한 충격뿐만 아니라 2차 사고까지 충분히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정태웅 세종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